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IT 좀 아는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부제목을 보시면은 비전공자도 IT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기록이 됐던 책이네요. 자, 근데 제목이 IT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아는 사람일까요? 이 책의 저자 3명이 이 사람들인데 보시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자, 왜 썼냐면은 IT 업계가 의외로 폐쇄적이다. 비전문가들에게는 용어 이해 자체가 어려워서 쉬운 입문서를 내놨다는 거예요. 자, 프롤로그를 보시면은 이 책은 IT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입문서다. IT 업계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비즈니스 전략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IT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직접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기초 지식, 2장에서는 핫 이슈, 3장에서는 비즈니스의 미래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의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소제목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을 먼저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구글 검색은 어떻게 작동할까? 자, 클라우드 쪽도 보시다가 딱 보다가 왜 포토샵은 소유할 수 없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만 몇 페이지씩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골라보시면 되는 책입니다. 애플은 왜 구형 아이폰을 느려지게 만들까? 그래서 총 66가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다시 프롤로그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질문과 답들은 실제 면접에서 받게 될 질문과 다르다. 하지만 면접에서 남다른 인상을 줄 만한 답변을 하기 위한 IT와 경영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면접 보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초 지식들을 습득하기는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내용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왜 제목이 2개씩 있을까요? 자, 실제로 이게 2016년부터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이렇게 2가지로 나온다고 해요. 좌측은 보시면 곤도 마리의 정리 기술이 부모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진짜 이유, real reasons 이렇게 되어 있고 우측은 곤도 마리의 정리 기술이 왜 부모들에게는 소용이 없을까라고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2개씩 기사 제목을 뽑아내냐면은 설명이 나와요. 그 이유는 워싱턴 포스트가 밴디토라고 부르는 A/B 테스트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자, 이 밴디토는 기사의 제목을 바꿔가며 더 많은 클릭을 유발하는 제목을 더 많이 노출시킨다. A/B 테스트는 언론계에서 대단한 인기다. 그랬군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이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했나 보죠. 자, 그리고 구글 검색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설명이 나오는데 구글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려 30조 개가 넘는 웹페이지를 뒤져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10개로 추린다. 그러면 사용자는 92%의 확률로 첫 페이지에 나온 결과를 클릭한다. 그렇군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구글이 그 많은 웹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하진 않는다. 대신에 데이터베이스에 각 웹페이지의 정보를 저장해두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무엇을 보여줄지 정한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책에서 이제 뒤이어서 크롤링이라든지 단어 검색, 페이지 랭크 방식 이런 설명들이 뒤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내용부터 정말 쉬운 내용까지 밸런스가 좀 잘 맞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블랙베리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네요. 블랙베리는 아니랬다.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기존 사용자만 끌어안고 가려 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 자, 블랙베리는 스마트폰을 여전히 업무용 기기로 봤지만 애플과 구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다용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재해석했다.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짚은 애플의 승리였다. 자, 그래서 큰 패착 요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앱 개발을 블랙베리가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애플의 앱스토어의 앱 보유량이 블랙베리를 뛰어넘었다. 이 점이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존 웹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면서 이 설명부터 나와요. SaaS, IaaS, PaaS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자,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요. IaaS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약자,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면 SaaS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면 IaaS, 클라우드 상에서 이 플랫폼을 돌리면 PaaS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리에 비유하자면 SaaS는 식당이다. 종업원에게 원하는 요리를 주문하면 가져다 준다. IaaS는 임대형 주방이다. 공간만 빌려주기 때문에 재료와 조리 도구를 가져와서 직접 조리해야 한다. 그리고 PaaS는 SaaS와 IaaS의 사이에 있다. 재료와 레시피를 넘기면 대신 조리해준다.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한마디로 IaaS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마존 서버를 빌려가지고 직접 서버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고 쉽고 빠르게 앱을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겠다. 자, 이러면서 뒤이어서 설명이 나와요. 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유명한 사례죠. 타깃은 어떻게 아버지보다 먼저 딸의 임신을 알았을까? 자, 이 사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2012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10대 딸에게 임산부 용품 쿠폰, 우편물이 발송이 된 거예요. 그거를 10대 딸의 아버지가 보고서 아니 10대 딸한테 이 타깃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이런 용품을 보낼 수 있냐 항의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 임신을 했었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이제 뒤이어 나옵니다. 자,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다. 예를 들어 가을이 되면 18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입학으로 인해 기숙사용 가구를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가을 이사를 대비해 여름부터 18세 자녀를 둔 사람에게 가구와 학용품 쿠폰을 보내는 게 좋다. 그러면 같은 쿠폰을 무작위로 뿌릴 때보다 매출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 자, 결국에는 그 10대 딸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던 그 기록이 데이터로 남아서 이제 그걸 파악해서 용품을 미리 보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애플은 왜 구형 아이폰을 느려지게 만들까?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만 바꿔도 휴대폰을 회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신 기종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 애플의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폰을 오래 쓸수록 성능이 저하되긴 해도 흔히 생각하는 만큼 심하게 나빠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폰 제조사로서는 비밀에 붙이고 싶은 진실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현업에 계신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동서양 IT 기업의 전략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은 다른 나라에 그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그대로 내잖아요. 살짝만 변경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서비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반면에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출시하는 게 아니라 현지 기업에 오히려 투자를 하는 방식을 쓴다고 해요. 원래 이 방식들이었는데 요즘은 동서양 기업이 서로의 전법을 차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월마트는 인도에 매장과 온라인몰을 여는 대신 2018년에 현지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플리카트를 인수했다. 구글도 2018년에 인도네시아의 차량 호출 기업 고젝과 인도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파인드에 투자하는 등 중국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동서양 IT 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양측 기업들이 상대 진영에서 힌트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기업 트렌드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구절은 뭐냐면은 현업에 계신 분들은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제학에서는 기술을 노동기여형과 노동대체형으로 분류한다. 노동기여형 기술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그러면서 사례를 뭘 들어줬냐면은 ATM 때문에 은행 지점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덕에 지점 운영 비용이 감소하면서 지점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창구 직원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고용됐다라는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1970년 30만 명이었던 은행 창구 직원 수가 2010년에는 6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대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에 기여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측면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컴퓨터공학자 리 카이프는 바리스타 같은 단순 기술 저임금 일자리를 자동화해봤자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애널리스트 같은 고도 기술, 고임금 일자리를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자동화 기술이 저임금 일자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아끼려면 이런 고도로 전문화된 일자리를 자동화하고자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한번 목차들을 싹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